자, 이번 시간에는 459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459페이지 보면 먼저 조직 이론에서 사회복지 행정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모형 그러면 고전 모형, 또 신고정 모형, 또는 구조주의 모형, 정치 행정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체계 모형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 모형은 어서 오십시오. 이 고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기계 모형이라고 또는 기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이론이라는 말을 부르고 하는 것은 문제는 조직을 기계처럼 보자라는 데서 고전 모형을 기계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 조직을 기계처럼 프로그램화된 대로 돌리면은 생산성은 무조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관점들이 바로 이 고전 모형인데, 고전 모형은 공식 조직을 강조하고 고전 모형은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 조직 또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뭐 과학적 관리 또는 경제적 급여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바로 이 예로서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관료제론이나 관료제 이론이나 또는 과학적 관리론, 다른 거 안 쓰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다 아시는 거죠? 자, 이런 이론들은 모두 고전 모형입니다.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신고전 모형은 이건 인간관계 모형입니다.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직을 가족처럼 인식하자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전 모형은 우리가 공식 조직을 부정하는 이론은 아무도 없죠. 공식 조직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비공식 조직도 강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붙여야 되겠지요. 원리 원칙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는 뭘 또 가미하면 경제적 급여, 돈만 많이 주면, 그죠?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기름만 많이 치면, 기계에서 기름만 많이 치면 얼마든지 기계는 잘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융통성과 더불어서 소위 사기 또는 뭐 분위기, 의사소통, 소위 조직 내 인간적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로서는 인간관계론이나 많은 동기 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에 비해서 구조주의 모형이 있습니다. 구조주의 모형이 있는데, 이 구조주의 모형은 조직을 어떤 복합체의 입장으로 설명하면서, 이 구조주의 모형은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 모형입니다.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 모형.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주의 모형은 고전 모형처럼 원리 원칙이나 공식 조직 또는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비공식 조직도 활용하고 융통성이나 인간적 분위기도 활용하고 비합리성이라고 하면 정의성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들, 이것은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
다요인적 접근합니다. 어떤 때는 고전 모형으로, 어떤 때는 신고전 모형으로, 어떤 때는 합리성으로, 합리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정의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공식 조직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비공식 조직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주의 모형은 중요한 특징이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이 구조주의 모형은 환경 요인의 영향,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구조주의 모형은 개방체계 이론이다. 개방체계 이론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모형의 입장에 있는 구조주의 모형이 중간 모형이라면, 그렇다면 앞에 있는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은 한 번도 환경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당연히 폐쇄체계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나 너는 관료제 이론이나 인간관계론이나 동기이론이나 이런 거에 말을 적에 환경에 대해서 언급은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왠지 인간관계론은 환경을 따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전부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환경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폐쇄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체계 이론, 체계 모형이 있습니다. 체계 모형. 체계 모형이라는 것은 조직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유기체처럼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인적, 물적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담당할 적에 참 건강한 생물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조직도 수없이 많은 인적, 물적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아주 건실건전한 조직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생물체처럼 보자. 그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거죠. 상호 의존성.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체크를. 어떤 우리가 말하면 인행사에서 배웠던 체계, 인행사 체계 생각나십니까? 단어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구성 요소, 투입, 전환, 산출, 환류로 이루어진 폐쇄 체계에다가 경계를 중심으로 밖에 있는 환경, 그리고 상호 교류, 개방 체계 맞지요? 또 특징으로 보면 선생님이 이미 상호 의존성 적어봤으니까 상호 의존성이 있고, 그리고 유계성도 있고, 유계성이 있으니까 부분인 듯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하면서 부분인 홀론적 성격도 있고, 모든 체계는 선생님도 저도 모든 체계는 결국에 언젠가는 소멸되고 내세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말로는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좀 아주 드문 경우고, 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이러한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네겐트로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상태, 그 넓게 보면은 어떤 시점에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그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수히 안정상태를 유지하려는 리비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성, 폐쇄체계적 균형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일 때는 하나지만 둘이 모이면 둘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앞에서 본 데 다 떠올리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체계입니다. 체계. 이 체계 모형의 상호 의존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위 체계가 중요하죠. 하위 체계. 체계 모형에서 하위 체계에는, 여기에는 생산 하위 체계와 생산 하위 체계에 유지 5개가 있습니다. 적응 하위 체계, 또 경계 하위 체계, 관리 하위 체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 조직에서 자, 사회복지는 뭐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생산하위 체계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부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조직으로 본다면 일선 사회복지사 조직은 생산하위 조직이죠.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 일선 조직 부서는 다 생산하위 체계예요. 유지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일정 기준선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말하자면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연수원이나 이런 쪽들은 전부 유지하위 체계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환경 변화에 조직도 맞춰가야 하잖아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적자 생존론에 의해서 또는 조직 생태론에 의해 생태론적 이론에 의해서 조직군 생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조직이 적응하게끔 하는 연구개발부서는 적응하위 체계가 되겠어요. 연구개발부서. 연구소라든지 이런 거 있지요. 그에 비해서 경계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위 체계는 내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체선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체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경계는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선생님들도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설사 남편분께서도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는 그 한계선을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계는 나는 나의 존재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라고 나의 존재성을 밖으로 알리면서 홍보. 그러면서 네겐트로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유입. 이러한 역할을 보는 조달 부서라든지 아니면 군대 가던 군수과라든지 이런 그 물품 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경계하위 체계고 홍보실 당연히 경계하위 체계죠. 홍보실. 그에 비해서 관리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모든 하위 체계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예요. 말하자면 전략기획본부라든지 아니면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바로 관리하위 체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세한 것은 빼고 그게 간략하게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두 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실까요? 459쪽을 보시게 되면 고전 모형, 뭐 기계 이론이라고도 한다. 인간을 경제적 합리인으로 본다. 너 합리적 경제인으로 본다. 또 그러면 돈만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만 있다면 아까 그랬지요. 그래서 경제적 급여라는 말을 우리가 정의했죠. 돈만 많이 주면 기계처럼 기름만 많이 치면 기계는 팍팍 돌아간다. 또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 너무나 이걸 강조하다 하면 인간미 없는 그야말로 기계 같은 조직이 되고 만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학 파악 썼지만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공공행정론 이런 등등은 전부 고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고전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고전 모형을 너무 기계같이 조직을 기계처럼 돌린다고 해서 비판하면서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3번 조직의 생산성은 인간적 여건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간을 꼭 돈만 바라보는 인재라고 보지 않고 감정적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론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쭉 보시고 뭐 6번에 보면 지나치게 인간적 요소만을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조직보다 인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이런 그 비난도 받는다. 제일 밑에 나와 있지요. 한번 보시고. 다음에 구조주의 모형 보세요. 구조주의 모형. 선생님들 저 줄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줄 많이 치면 책을 다 보고 싶어. 그렇잖아도 다 보고 싶은데 줄을 치면 줄을 많이 보거든요. 내가 지금 아직 읽어드린 것들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읽어드린 것들. 너무 제가 읽어드리니까 막 줄 치시는데 어제 책을 찢어내야 되는데 자꾸 찢어내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자, 460쪽에 보시면 구조주의 모형 나와 있죠. 460쪽에 여기는 중간 모형, 합리성,
공전성을 강조하는 고전 모형, 비합리성, 비공식성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 모형을 종합하여 말하자면 중간 모형으로서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 어느 한쪽에 기법만을 쓰지 않는다.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 어떤 복잡한 사유적 단위로 본다. 그냥 복합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 조직을 단순하게 보질 않고 아주 어떤 복합적인 복잡한 사유 단위로 복합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서 특히 기존에 있었던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과는 달리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너 그런가 하면 4번에 있는 것처럼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에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던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자, 이런 말을 구조주의 모형에서 설명. 이 구조주의 모형을 뭐 이렇게 정치 경제 거 보면은 462페이지에 있는 정치 경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이론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정치적 측면은 상당히 인간관계 모형처럼 이렇게 돌아가지요. 경제적 측면은 한치의 빈틈도 없고 현찰만 지급할 수 있으면 생산성은 팍팍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또 정치적 전략과 경제적 전략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정치경제 이론이다. 구조주의 모형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미리 봤습니다. 다음에 체계 이론은 2번에 나와 있군요. 체계 이론은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로 바라보자. 고전 모형은 기계처럼, 인간관계 모형은 가족처럼 바라보자는 건데, 이 체계 모형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을 한다. 5대 하위체계로서 거기 생산, 유지, 경계, 적응, 관리 등이 있는데, 생산하위체계는 뭐 제가 앞에 놨지만 특히 뭐 전문화의 원리가 강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은 이런 내가 적어드린 정도 해서 어떤 생산하위체계는 서비스 제공부서, 유지하위체계는 교육훈련부서, 적응하위체계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개발부서, 경계하위체계는 홍보 그리고 조달 부서. 각 조직에는 여기 저 A4용지 떨어졌어요, 토너 떨어져서 바로바로 조달해주는 그 부서가 있죠. 또 그런 등이 전부 경계하위체계. 또 그런가 하면은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체계라고 하는데, 뭐 조직마다 뭐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조직에는 총무과라든지 뭐 전략기획본부라든지 이런 전체 조직의 부서, 하위 체계들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관리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을 보겠습니다. 현대 조직 이론이 이렇게 제가 분리를 시킨 것은 뭐냐면 현대 조직 이론은 환경을 부정하거나 환경을 배제하는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조직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방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그냥 해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 거기 보면 구조 상황 이론도 있고 자원 의존 이론도 있고 제도 이론 또는 신제도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조직군 생태 이론 등이 있습니다. 거기 구조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번과 2번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최고 최선이란 존재하지 못한다. 단 상황에 따라 최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구조 상황 이론. 그래서 거기 4번, 5번을 쭉 설명했는데 3번 구조 상황 이론은 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이 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가 얼마나 서로 부합이 되느냐 하는 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이 바로 조직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전체 축까지만 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과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거기까지만 줄치면 쓰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배경 지식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 상황이론은 상황에 맞게 조직 구조나 조직의 어떤 운영 방식이 얼마나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조직 생존을 결정하고 조직의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직 과정 구조 상황 이론이 되겠어요. 그 4번의 제목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유일 최선의 방법을 거부했다. 조직과 환경의 부합을 강조했다. 이러면 대목 붙여놨지 않습니까? 3번에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제목으로 붙었습니다. 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 1번에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직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에 초점을 두면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 그렇죠?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 뭐 그게 전부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은.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종래의 전통적인 이론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자원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이 주는 대로 수동적 입장이었는데 4번 조직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 또 그런가 하면 두째 줄 그때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율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원을 확보하려는 실체. 조직을 그렇게 옛날 이론처럼 주는 대로 자원을 받아 쓰는 정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 능동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려는 실체로서 조직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를 같이 설명하되 환경에 대하여 능동적 존재로서 조직 실체를 설명하는 것이 자원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율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4번의 둘째 줄 자원. 다음에 신제도 이론 또는 제도 이론이라고 하는데 신제도 이론 자, 좀 넘어가 보십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어가신 것 같은데. 462페이지. 예. 자, 거기 보면 첫째 줄에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조직의 규범과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지도가 아니라 제도적. 제도적.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조직의 생사를 결정을 한다. 하는 이론이 제도 이론이 되겠어요. 제도 이론.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경제가 있을 때 그 제도가 조직의 움직이는 방향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조직의 특성, 조직의 형태 이런 것들은 뭐에 달려있다?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그를 좌우하게 된다. 특히 거기 보면은 정부와 제도화된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번 가지고 다 해봐요. 2번 가지고 다 설명했습니다. 어떤 제도화에 있는 조직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도 속성도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시된 이론은 제도 이론, 신제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존재인데 여기는 능동적으로 제도에 반응을 한다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다 지워버리고 제도적 환경에 의해서,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에 의해서 조직의 생존 또 그런가 하면 조직의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 하는 것이 제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치 경제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잘티에 정치 경제 이론. 역시 4번에 보시면은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5번 조직체를 유기적 개방체제로 보고 그렇죠? 조직체를 유기적 개방체제로 보고 환경적 요인과 조직체 내부 체계를 상호 조정함으로써 자체의 생존과 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으로 조직을 봤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치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군 생태 이론은 별표 좀 하시고 조직군 생태 이론. 조직군 생태 이론은 이제는 상호작용성을 넘어서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찾아낸다 하는 이론이 조직군 생태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다 중요하시고 환경결정론의 입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의 특성을 선택해 간다. 다음에 그 말을 똑같이 해서 3번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지만 생존의 결정 요인은 환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뭐예요? 길게 썼지만 적자 생존을 적용한다.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는 것이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한 것이 환경결정론 입장의 조직군 생태이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조직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직 집단들은,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집단에서 거기에 보면 개별 조직이 아닌 4번 개별 조직이 아닌 조직군의 거시적 수준, 거시적 관점의 접근을 조직군 생태이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직군 생태이론, 거시적이다. 자, 이런 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제목이 나오면 모두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전제로 하는 개방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46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조직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문화. 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행사에도 배웠었지만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나 생활 방식. 선생님들 조직도 다 조직 문화가 있지요. 우리 회사라면,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다 이런 범위 내에서는 다 누구나 차이가 없이 다 지켜야 될, 그리고 내면해야 될, 준수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거기에 보면 조직 문화, 그래서 특정 조직의 구성원에 의하여 지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등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 셋째 줄까지, 줄에서 셋째 줄 초 입구까지 하는 거죠. 특징이라고 하지만 한꺼번에다 기능이나 특징을 한꺼번에 적었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이해, 또 당면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방안 마련에 지침을 제공한다. 또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의 역할도 한다. 우리란 단어, 같은 회사는 우리란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조직과 만나면 우리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추리닝도 같은 체육복을 맞춰 입고 티셔츠 입으면 확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5번에 조직 문화는 조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6번에는 정체성, 일체감, 그 점이 빠졌군요. 정체성, 일체감을 갖게 한다. 5번과 6번으로 본다면 조직 문화는 조직에 대해서는 안정감, 지속성을 갖게 하고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직 문화는 조직 생활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만든다. 그 여파는 뒤에 있다. 조직 문화가 어떠냐 해서 이직률도 달리 나타나고, 또 구성원들의 사기도 달리 나타나고,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달리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만 읽죠 뭐. 조직 문화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용 용어가 이런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쭉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 시간 첫 시간이니까 좀 짧게 해서 마감 짓고 잠시 있다가 환경과 또 조직 관리 전략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